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꼭 6일 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이리저리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이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되도록 다른 소식도 못 전하고 좀 저도 답답하고 아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특이 사항은 아니고 지난 3월 달에 한번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질문들이 많아서 지금 이게 정착이 안 된 상태라서, 왜냐하면 2023년부터 이제 1월부터 시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좀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많이 드물대요. 그런데도 가끔 이렇게 문의자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아직까지 저의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람 설정을 해놔야만이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는 건지 할 건지 예고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핸드폰에서 한 2, 3초 정도 딱 뜹니다. 그러면 방송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알람 설정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뭐 패스트 트랙, 뭐 영문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한다면 신속 처리제 시행. 무슨 얘기냐면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근 신체 검사, 그러니까 공상 심사부터 해서 신체 검사까지 하면 거의 한 8개월에서 10개월 걸렸습니다. 어떤 사건은 물론 예외적인 사건이지만 뭐 1년이 홀딱 넘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보훈처장이 새로 오셔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제, 여기서는 지금 뭐 100일 이내에 해결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신청자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만약에 이제 아직도 등록 신청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신청자 거의 90% 이상은 기존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빨리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거가 더 궁금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신속 처리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몸이 아픈데 좀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은 빨리 신청해서 내가 좀 치료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혜택 좀 받자 이런 생각으로 패스트 트랙을 신청을 하신 분이 가끔 있는데 너무 서툴러 가지고 준비가 잘 안 된대요. 그럼 또 보완시키다 보면 한번 서류 잘못 들으면 전화해서 보완하면은 또 한 건 일주일 내지 열흘은 홀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패스트 트랙이 약간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대로만 준비하면은 뭐 100일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끝난다고 봐야죠. 아직은 뭐 끝난 건 없지만은 아직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 보훈처에서는 계획을 내놨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담 부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패스트 트랙 신청 대상이 어떤 건지는 일단 여러분이 알고, 만약에 신청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질문도 그동안에 많았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에, 지난번 거를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살펴가면서 확인차 한 번 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 대상 하나 보겠습니다. 퇴직 6개월 전, 퇴직 6개월 전. 두 번째, 사고 후 1년 이내. 1번과 2번은 필수입니다. 필수. 퇴직 6개월 전이야만이 신청할 수가 있고 6개월 이내야 되죠. 6개월이 아직 더 남았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 후 1년 이내. 사고된 지 오래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군 생활을 다 마치고 나오면은 보통 어떤 분들은 군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해도 1년이 넘는데 그래갖고 지금 그때 다쳐서 왔던 거는 또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면 사고 후 1년 이내 거, 그러니까 최근에 다쳐서 최근에 진단서나 아니면은 모든 기록이, 의무 기록이 나왔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6개월 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고 후 1년 이내, 사고 후 1년 이내여야 됩니다. 대명제입니다.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신청 대상은 누구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대상은 뭐 한 번만 읽으면 알지만 퇴직 6개월까지도 되고 사고 후 1년 이내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 대상자 누구냐? 현역 군인 6개월 남겨놓고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군무원. 그리고 의무 경찰, 소방, 의무 소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보통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역으로 입대해서 근무 도중에 도저히 이제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대체로 해서 나온 게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죠. 군인,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무원까지. 그리고 의무경찰, 소방,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소방경찰,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그 소방 다음에 컴마가 빠졌죠?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구비서류를 보겠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이제 제가 여기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제가 일단은 붙여놨습니다. 어디에요? 더보기란에 붙여놨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구비서류를 별지에 첨부 해놨는데 의무기록, 민간병원 포함. 의무기록은 당연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뭐 이런 게서 이제 하는 것이 좋고요.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 병원도 포함합니다. 일단 의무 기록은 어디 있든 어느 기록이든 상관없이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의무 기록과 이제 항상 의무 기록에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영상 자료, 그러니까 CD, 엑스레이, CT, MRI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상 자료 CT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기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 자료,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최근 10년 거. 건강보험 요양 내역서야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바로 뗄 수 있습니다. 10년 거. 뭐 인터넷 전산으로 떼기 때문에 뭐 한 5분이면 이게 10년 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얘기만 하면 바로 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기관의 이제 소속 기관에서 발급 추가 서류를 좀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별지에 제가 또 밑에 또 실어놨어요. 네. 더보기란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그거를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속 기관의 공상 등 심사를 받는 경우에 추가 서류. 추가 서류는 아까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건 기본 서류죠. 기본 서류. 자, 그래서 이제 추가 서류를 준비를 하는데 군인 같은 경우 이제 각각 신분에 따라 다 달라요. 군인 같은 경우는 발병 경위서, 그다음에 전공상 확인서. 그렇죠? 군대에서 이제 의가사 제대시키려면 전공상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전공상 확인서,
또는 공무상병 인증서 이런 거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서 아까 발병 경위사하고 또 전공상 확인서 또는 공무상병 인증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경우, 지금 군인의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 넘어가되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 놓을 테니까 나중에 열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공무원은 경찰, 소방, 군무원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상병 경위 조사서, 그 질병이 어떻게 생겼나, 장애 경위 조사서 및 공무상 요양 승인. 만약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죠. 요양 승인 신청을 하죠. 또 장애급여 청구 관련. 만약에 이런 신청한 서류가 있다면 이걸 첨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공무원 재보상법상 공무원 재보상법 시행령 28조와 4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해당 여부 결정서 공무원 재보상법 시행령 제14조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여기도 공사상 심사 결정 통지서 그리고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별지 제37의 2호 서식 복잡하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지금 이거 하단에다 붙여 놓을 거예요. 지금 한번 지금 듣고는 기억이 나지 않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무경찰 전공상 사상 심사 결정 통지서하고 의무경찰 관리규칙 에 있는 별지 제61호의 2호 서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경찰, 해양경찰도 포함이 됩니다. 의무경찰 전공사상 심사 결정 통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의무경찰서 자체 내에서 전공사상 심사 결정 통지서가 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 같은 의무경찰 그리고 경찰청에서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제 61호의 이 서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거기 경찰청에 이제 가서 요구를 하면 아마 이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의무경찰 해양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경찰 전공사상 심사 결정 통지서. 근거 관련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령 근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부상, 질병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4호의 이 서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상이나 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 보고서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그 하단에 붙여 놓은 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것만 메모하면 되겠죠. 해당되는 칸만 해서 자기가 근무했던 데 가서 이제 이 사실 이런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이거 소속이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서 뭐 이렇게 패스트 트랙이라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패스트 트랙이라면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장담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여부를 가리는 그런 중요한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기침이 나와서 그래서 고비 서류 이제 그 준비하실 때는 하단에 붙여놓은 소속 기관의 공상 등 심사를 받은 경우 추가 서류는 그러니까 소속 기관의 공상 등 심사를 받은 경우에 추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 소속 기관의 공상 등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 추가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상세한 건 어디다 물어봐야 되느냐? 보훈처 그 본청에 이제 그 패스트 트릭 팀이 있는데 거기 하면 전국을 전화 한 대 가지고 전화하기가 힘드니까 우선 여러분께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담당자한테 일단 어떻게 하느냐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가시기가 뭐하면 일단 전화를 하셔서 각 지방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지방청, 서울에는 뭐 서울지방청이 있고 남부지청이 있고 북부지청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지청에 가서 담당하고 물론 가시지 않아도 돼요.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됐으면은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역 거기는 지역 전화번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1577-0606 해서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어디 사십니까? 하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동에 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디로 전화해 보십시오. 전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 1577-0606에서 안내양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소속 지역 거기 그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지역 사무소에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여쭤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신속처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준비 뭐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저도 가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생소해서 상당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신청하려다가 아유 이거 복잡하다 하니까 그냥 일반으로 옛날처럼 신청하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잘되고 잘못됐다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신청자가 편리하도록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훈처에 이 내용은 제가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속 처리제 시행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고 제가 또 하단에다가 더보기란에다 붙여 놓을 테니까 그걸 상세히 읽어보시고 몇 번씩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상세한 상담은 자기가 속한 지역 보훈지청이죠. 그러니까 보훈청은 이제 세종시에 있는 거 이제 본부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가까운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지청이 있습니다. 보훈지청. 그러면 지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 물론 상담도 거기서 하면 되고요. 신청도 거기서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좀 빨리 일단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했고 또 양도 좀 적지 않아서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꼭 더 알고 싶으면 또 전화를 해서 어디다 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청에 전화번호를 모르면 1577-0606 통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자, 그러니까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시간이 걸려도 좋다. 뭐 어차피 뭐 시작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옛날 거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나도 지금 급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으로 신청해도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짧아지기는 합니다. 왜냐면 신체 검사 기간이 이제 줄고, 왜냐면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지금 패스트 트랙과 상관없이 일반 이제 기존으로 신청했던 것 그대로 신청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옛날과 똑같이 하되, 그래도 옛날처럼 10개월까지 가지 않고 일단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 검사를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됩니다.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잡 단단한 것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지금까지 국가 공무원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공상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상위 등급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 공상 준비하는 요령,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을 받는 요령,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릴 것을 예고하면서 오늘 여기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